자, 이어서 건강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제작진의 이은지 PD가 냉장고에 휴대폰을 놓고 찾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다 모이세요. 가끔 잘 사용하던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챙겨뒀던 물건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 와, 나 이거 치매 아닌가?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치매와 기억장애 그리고 건망증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뇌 전용 에어로빅, 뇌로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배워보죠. 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욱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억력도 노화에 따라서 좀 떨어지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까? 네, 우리 뇌 기능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환이죠. 예. 사실 20대 때 정말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던 뇌도 예. 40대 정도가 되면은 노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조금씩 다 떨어지는 것이지만 대개는 이제 기억력이나 집중력 또 사고 전환 능력 위주로 떨어지게 되겠고요. 예. 그렇지만 판단 능력 그리고 사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능력 또 어떤 복잡한 일 등을 계산하고 이 구성하는 능력 등은 나이가 들수록 또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어허.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노화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예. 점점 더 좋아지는 기능도 있으니까 또 기쁘게 생각할 일도 있는 거죠. 예. 아니, 저 교수님. 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이제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야 돼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번호를 듣거나 봅니다. 예를 네. 들면 뭐 010-1111-222 이렇게 번호가 되어 네네. 있는데 네. 한번 보고 외웠다고 하고 버튼을 눌러요, 휴대폰으로. 네. 그럼 잠깐만, 번호가 뭐였지 하고 또 봐요. 아, 이건 초단기 기억력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초단기 기억력은 우리의 해마를 통해서 기억을 등록하는 과정 없이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집중했다가 바로 내뱉어야 되는 초단기 기억력은 예. 사실 장기적인 기억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예. 집중력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우리 아나운서님이 집중력. 요즘 많이 바쁘시고 또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럴 겁니다. 이런 경우는 괜히 물어봤네. 네, 집중력 키우는 예. 요 명상을 통하면 굉장히 많이 회복되실 수 있어요. 어떤 걸요? 명상이 명상이. 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흔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건망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건망증과 치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이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하고는 좀 원인이 다릅니다. 이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예. 또 아마 방금 전에 그 뭐였더라? 뭐였지? 예. 하고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거 있잖아라고 얘기해주면 해내는 거. 맞아요. 이렇게 작은 힌트만으로도 기억이 나거나 예. 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문득 떠오르면서 기억이 나겠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하지만 경도 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치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힌트를 아무리 줘도 또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따라서 치매가 된다면 내가 치매를 진행하는지조차도 잘 모를 뿐더러 나중에 아무리 많은 힌트를 주어도 기억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차이가 그래서 있군요. 나중에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가지고도 가볍게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 한 애청자분께서 얼씨구 좋다 네. 지화자 좋다님께서 또 네. 그렇고요. 우리 저 담당 PD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네네. 자, 51세 나이인데 휴대폰을 냉동고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건망증인가요, 치매인가요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저도 아침에 차를 끌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길에 차를 안 갖고 온 줄 알고 버스 타고 퇴근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신 적이 있어요? 네. 예. 아마 굉장히 뭔가 바쁘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놨다면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실수를 저는
뭐 자동차 갖고 왔는지 몰라서 그냥 퇴근한 적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예예.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아, 왜 그랬을까 하고 다음부터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예. 피디님도 그렇고 냉동고에다 이 휴대전화 넣어놨다가 그 뒤로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그건 경도인지 장애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경도인지 장애라면 치매의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예. 하지만 제가 언뜻 들어서는 단순한 건망증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교수님 저 외람된 말입니다만 네네. 차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예. 출근할 때에 예. 집에서 아침에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고 알았어요. 아, 맞다. 어제 차 끌고 갔었지. 그리고는 예. 그냥 다시 또 버스 타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 차 끌고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두 번을 그렇게 또 고생을 하셨네요. 아,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반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건망증이 모두 치매 증상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치매를 빨리 찾아내는 게 또 치료나 대응하기에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걸 좀 본인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건망증이라면은 지금 문득 이렇게 걱정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피디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걱정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대부분 건망증입니다. 아, 예.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줘서 아는 게 그게 치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렇군요. 내 스스로 어머나 왜 이러지 하고 느꼈다면은 건망증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죠. 예. 예를 들어 젊은 20, 30대 또는 뭐 40대, 50대 때 이렇게 건망증을 겪었다면은 아유, 내가 요즘 너무 바쁜가 보다.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가볍게 넘기겠지만 예. 막상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같은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머, 내가 이게 치매가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죠. 예. 똑같이 냄비를 태워 먹었어도 젊을 때는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냄비를 여러 차례 태워 먹었다면은 치매가 올까봐 훨씬 더 걱정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게 되죠. 예. 이런 스트레스와 강하게 걱정을 하는 그런 염려증이 오히려 더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거든요. 예. 따라서 내가 처음에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면은 건망증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예. 이런 경우라도 반복된다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고 아하. 나는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해준다면 예. 어머, 너 왜 그러니?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예.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의심을 하고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자, 치매가 아닌데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건망증이 찾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건망증 발생에도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 스트레스나 긴장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이 뇌세포의 피로감을 굉장히 촉진시키기 때문에 건망증을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우울감이라든지 좀 초조한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인지 기능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많이 신체적으로 피로하신 분들도 많고 또 수면 부족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역시 건망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교수님, 최근 한 드라마 보니까요. 네네. 등장인물이 아끼는 조카의 결혼식을 깜빡할 만큼 이 기억력이 감퇴를 했어요. 검사 받아보니까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저 수술하고 나아지더라고요. 아, 저도 그 드라마 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나아질 수가 있어요, 수술로? 이 드라마상에서 나왔던 그분, 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치매의 한 종류인데요. 이 뇌수두증 같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뇌수두증은 뇌실 안쪽에 뇌 척수액이 가득 차면서 뇌실질 공간이 좁아지는 병인데요. 뇌 안에 물이 차면서 뇌가 쪼그라드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뇌에 물을 빼주는 시술 또는 수술을 하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하고 우리가 치매의 원인으로 약 한 80여 가지, 90여 가지 정도의 원인을 꼽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알츠하이머 치매고 사실 치료가 많이 어렵죠.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치매의 종류로 분류되는 원인도 40여 가지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뇌수두증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뇌종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뇌종양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면 종양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개선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해요. 교수님께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에어로빅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어로빅처럼 뇌를 이렇게 움직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에서 예. 이런 용어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예. 2000년대 초반에 이 신경이나 뇌를 뜻하는 말로 뉴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 이것과 이제 에어로빅을 합쳐서 뉴로빅이라는 운동을 한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뉴로빅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용어로 만들어서 뇌로빅이라는 뇌로빅. 용어로 예. 네, 제가 치매 이제 강의라든지 어르신들께 강의해드리고 또 인지 훈련을 할 때 이 뇌로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예. 많이 알려드린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이 알려주세요. 뇌로빅 하면은 예.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예. 가장 큰 장점 무슨 뭐 거창 운동기구 같은 거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저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생활 습관만 살짝만 틀어서 이 오감기관을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예. 뇌를 아주 20대처럼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예.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 말릴 때 항상 오른손에 드라이어를 쥐고 왼손으로 이 빗을 쥐게 되는데요. 예. 이거를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왼손에 드라이어를 만져보고 오른손으로 빗질을 해보는 거죠. 이거 바꿔요? 네. 그래서 내가 늘 사용하던 이 손의 방향을 바꿔보는 겁니다. 예. 숟가락을 왼손에 들고 젓가락을 오른손에 들어본다거나 예. 포크와 나이프의 위치를 서로 바꿔보는 것도 재밌죠. 그래서 잘 쓰지 않던 손을 사용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훌륭한 뇌로빅 방법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예. 이 음식을 맛을 보고 또 냄새를 맡는 과정을 많이 해보라고 어르신들께 보내드립니다. 예. 음식의 맛을 보고 그 맛을 서로 간에 표현해보고 가족들끼리도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어땠어? 하면은 된장찌개 냄새는 너무 구수하고 조금 짠 맛도 느껴지지만 호박의 아주 감칠맛이 같이 더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예. 라든지 맛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고 또 냄새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오감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어지럽거나 이 거동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샤워 같은 거 할 때에도 샤워실 안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샤워 장치를 한번 켜보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도 한번 조정해보고 항상 예. 놓여져 있던 곳에 샴푸나 바디워시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한번 사용해본다거나 그럼 머릿속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이 되겠네요. 뇌 운동이.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아주 좋고 또 주부님들이라면 저는 예. 밥솥이라든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의 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권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를 아빠와 아들이 서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생활에서 조금만 습관을 들이면 내 운동이 되네요. 그럼요. 예. 굉장히 좋죠.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살 때 간단한 물건 두세 가지 정도 사는 일이 있다면 예. 그런 것도 암산으로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은 뇌로빅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많은 애청자분께서 오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7479번님, 저는 술을 마신 후에 집으로 올 때 택시 타서 잠들다 보면 술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중간부터 저 기억이 없습니다. 필름 자주 끊기다 보면 건망증 심해진다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저 술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 현대인들이 알코올성 치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울증이 깊어지고 혼술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알코올성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분은 평상시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 것 같기는 한데 아마 택시에 앉는 그 순간부터 알코올의 농도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다고 바로 농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타기 직전까지 또 집에 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도 택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하시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한두 번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돌이킬 수 없는 뇌의 신경 독소로 작용하면서 신경세포가 퇴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름이 끊길 정도의 술은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고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벌써 어느덧 이렇게 흘렀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장민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